이제 미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미간이라고 하면, 골격적으로, 어, 딱, 눈썹이 있는 요 지점을 같이 묶고, 그 다음에 코가 꺾여 나오는 요 지점, 요 사이가 이제 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일단 이제 그 골격적으로는 면적으로 해석하면 요런 마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완전 측면에서도 같이 파악을 하셔야겠죠. 완전 측면에서도 딱 미간이 명확하게 잡혀지죠. 자, 미간을 너무 세게 잡아주면 인상도 같이 좀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미간들을 세게 안 잡아주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 이제 여자 캐릭터를 그릴 때 결코 쉽게 되진 않죠. 인상이 굉장히 세서 여기를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뺐어요. 대충 미간이 어디쯤이다라는 거는 눈치상으로만 알고 최대한 이걸 완만하게 좀 보였죠. 눈썹 잡고 눈을 그리면 이러면 좀 인상이 부드러워져서 그 좀 캐릭터 잡아내기가 여자 캐릭터를 잡아내기가 좀 쉬웠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전혀 상관없죠. 요즘에는 어 요즘에는 여자 캐릭터는 그냥 미간을 잡는 편인데 절대 각을 심하게 주지는 않죠. 그거는 분명한. 지금 요즘에 한 요 정도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눈 자체가 좀 더 뭐 속눈썹을 붙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렸죠. 그러니까 눈, 코, 입 자체에서의 어떤 디테일을 살려서 여성스럽다라는 느낌을 조금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조금 저도 이제 그림 스타일이 그렇게 사실적인 방향의 스타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아니면 다양하게 영향을 받죠. 다른 어떤 만화가들의 그 작업들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그 여자 얼굴이 나왔던 이유는 그 뱀파이어 헌터라는, 더 라스트 뱀파이어인가? 그 전지현이 영화로도 했던 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나왔던 여자 캐릭터가 물론 전혀 여성미라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무서웠지만, 눈매가 좀 이렇게 무서워서 그렇지 얼굴 라인 자체는 굉장히 제가 느꼈을 때는 좀 예뻤어요. 얼굴 라인. 그거 참고하면서, 맞아요. 입술 좀 두껍죠. 입술이 에바야, 에바. 입술만 아니었어. 어쨌든 거기에서 딱 요선을 데려왔어요. 그게 그 만화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 뭐 또 뭘 보고 하면서 또 바뀌어 갔겠죠. 자, 어찌됐건 미간의 위치는 이제 요렇다라는 겁니다. 어, 그 어려워지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거죠. 이
미간이 눈썹이 붙어 있는 지점은 앞에 튀어나와 있는데 눈이 있는 콧대로 이렇게 들어간 지점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릴 때에 정면이 아닌 다른 각도로 가게 되면 비대칭이 돼버리면서 눈과 눈썹이 비대칭이 된다라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내 캐릭터가 이 미간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캐릭터인지를 본인이 그 설정상에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뭐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뭐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좀 더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미간에 따라 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요런 것들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요런 캐릭터들마다 미간을 얼마만큼 차이를 주는지에 대한 설정도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눈썹과 콧대, 코, 여기까지를 해서 요걸 미간이라고 딱 영역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제 눈썹은 유동적이죠.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죠. 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놀란다라고 하면 눈썹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 그렇게 됐을 때 미간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미간은 뼈니까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뭐 그런 거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눈썹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간을 잡는 데 있어서 눈썹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눈썹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거기가 미간의 위치랑 일치하니까 요 지점이 미간과 눈썹이 일치하는 지점이니까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눈썹은 뼈가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되어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두개골에서의 딱 그 미간에 대한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만화를 그리면서 이 미간을 어떻게 표현을 해 나가느냐죠. 근데 약간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눈을 그리면 딱만 요렇게 눈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만나는 이쪽 지점을 수평으로 엮었을 때 평시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수평으로 엮었을 때 여기를 미간으로 봐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코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건데, 선을 그을 때 코만 딱 잡고 끝내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림 그릴 때 여기서 미간까지 끝까지 엮어요. 여기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가상의 이제 미간면을 가상으로 만들고 눈썹을 붙이는데 좀 더 효과적이죠. 자, 이 골격은 이 선이 이제 그 골격에 따라가면서 나오게 되는 선인데, 얘는 뭐 이런 식으로도 그 터치 형식으로 빠진다라고 치면 놀란 표정이 되면 여기가 골격이 끝이란 거고 여기가 미간이란 거죠. 눈썹은 위로 더 올리죠. 그러니까 이 선은 꼭 눈썹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은 아니란 겁니다. 골격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에서 끝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볼 적에
그냥 뭐 이건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볼 적에도 이 사람이 미간에 이 선을 잡았나 안 잡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아, 이 사람은 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뭐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 반대편 쪽은 이쪽에서 이제 이마 쪽으로 올리고, 여기서 가운데, 눈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마 쪽으로 올리고, 뭐 광대뼈 쪽으로 내려오고, 요런 기준에서 일단 본다라는 겁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본인들의 그림에서도 이런 느낌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습관적으로 여기도 잡죠. 참 이것도 참 좋은 습관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여기를 잡아서 그냥 콧대를 딱 지정해 버립니다. 여기도 잡을 때도 있죠. 코 볼까지도 다 잡게 되니까, 이거는 엄청 디테일한 사실적인 그림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만화체로 그림을 약간 조정할 때는 여기까지는 안 하죠. 요 라인만 딱 최우선으로 하죠. 그러면 이거는 채색할 때도 면으로 이미 다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인물화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떨어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코의 면과 눈의 면을 나눌 수 있죠. 그때 입은 요 구륜근 쪽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른다고 해서 그림을 약간 흐릿하게 그리시는 경향의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미간을 찾는 선을 그렇게 그리지를 않고 표현하지를 않고, 약간 어떤 구분을 좀 잘 안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마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마고 어디까지가 이마다, 이런 어떤 그 기준이 좀 있는 게 좋겠죠. 미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코도 미간과 코를 같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미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눈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어떤 영역을 조금은 나누어 보려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들어가 보는 것도 자기가 얼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간의 이 선을 제가 그려놓은 그림들 보면 항상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다키코 이노우에가 찾길래 저도 찾았죠. 좋아하니까. 정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간이 선적으로 느낌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정면에서는 선이 이렇게 코에나 코 쪽으로 선이 강하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잡아서 터치를 넣거나 이런 식이 되고, 측면 쪽으로 가면 이 코 미간부터 해서 코까지의 이 선이 살아날 게 되겠죠. 측면 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그림에서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측면일 때보다 측면 쪽으로 갈수록 이게 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여기까지 왔지?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비례에 관계없이 눈이 크면 큰 대로 측면 쪽으로 갈수록 이 미간을 살리지 않으면 작업하기가 조금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눈 크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간을 잡아줌으로 해서 이런 그 눈썹의 위치를 제 위치에 박아줄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디즈니 만화도 보면 확실히 미간 잡죠. 이 미간이잖아요. 골격에 있는 건 두개골에 있는 것들은 다 표현을 하는데 그 비례치를 바꿔주는 게 재미고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간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일단 드릴게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놔놓고 어디 딱히 뭐 두개골에서 좀 파악하시고 본인들이 작업하시다가 안 나오면 얘기 주시면 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미간을 찾아 나가는 방식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나 아래에서 봤을 때는 역시 또 차이가 생길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얼굴 쪽으로 조금 더 한번 그려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말 안하고. 얼굴 외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전에도 약간 언급했지만, 실제 사람 얼굴처럼 얼굴 골격 잡으면 이런 식으로 얼굴 라인이 나와야 돼요. 광대뼈가 들어가 있거든요, 동양인은. 이러면 참 깨죠.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차마 얼굴 외곽 라인만큼은 사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약간 좀 절충을 했어요. 좋게 가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얼굴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오각형 형태에서 크게 무리 없이 가는 편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애매한 각도 가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그 전에 얘기했듯이 대충 광대뼈 위치가 이쯤에 있을 것이고 얼굴의 중심은 이쪽에 있을 것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림을 맞춰가면서 그리겠죠? 각도가
측면 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는 눈을 많이 꺾고 시작합니다. 많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래 눈꺼풀은 항상 둥근 느낌을 주려고 해요. 그래야 눈이 둥글다라는 느낌을 독자 보는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위에 눈꺼풀 둥글게 해놓고 아래 눈꺼풀 각지게 한다고 이거 사람 눈처럼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위에 눈은 각져도 아래 눈꺼풀은 둥글면 이건 그래도 날카로운 사람 눈이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죠. 동공이 너무 작으면 약간 비호감이 됩니다. 동공이 크면 너무 크면 좀 사람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동물들 눈이 동공이 크죠. 흰자가 많이 안 보이죠. 동물들 눈은 정말 뭐 동물도 당연히 표정들이 있죠. 뭐 개나 고양이도 놀래키면 놀래는 표정을 당연히 짓고 그 놀래는 표정은 정말 사람처럼 눈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개나 고양이도 놀래면 흰자가 많이 보이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면 검은 자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개들 이 눈 가죽의 그 두께 때문에 그림자가 떨어져서 사실상 보여지는 흰자도 그렇게 많이 하얗게 보여지진 않아요. 대신 하이라이트가 떨어져서 반짝이죠. 갑자기 쓸데없이 개 눈을 하고 있는데 동물 눈은 동공이 큰 편, 크게 표현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눈보다 사람 눈이 이런 식이 되면 좀 부담스럽죠. 작은 것 못지않게 징그러울 수도 있죠. 커지면 작으면 무조건 비호감이죠. 그래서 뭐 내 그림은 자꾸 비호감 소리를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눈동자 크기가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눈을 그리겠죠. 저는 콧대 잡고 미간 잡고 딱 요 미간과 턱이 같은 선상에 나오게끔 뭐 비슷한 선상에 나오게끔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 눈을 그리죠. 반대편 눈도 이쪽이 확 꺾이게 이거 얼굴 면적 넓어졌네요. 꺾이게 잡습니다. 이쪽 눈과 굳이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는 눈을 그릴 때 눈끝에만 신경을 씁니다. 눈끝이 날카로운 캐릭터인가 아닌가 그것만 신경을 쓰는데 여기서는 눈끝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각도에서는. 그러면 내가 눈끝에다 신경을 써야 될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 눈끝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속눈썹 조금 잡아 올려서 뭐 이미지 맞춰줄 수도 있고 그게 문제되지가 않아요. 꼭 얘가 눈끝이 이렇게 나와야 될 이유는 없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각도상. 턱의 위치는 변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입술을 잡습니다. 자, 입술이 나중에 눈, 코, 입을 그리다 보면 입술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입술도 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눈과 그 튀어나와 있는 세기가
입술이랑 거의 비슷해요. 눈이랑 입술이. 그래서 여기 눈이 꺾이는 각도만큼 입술의 이쪽 면도 같이 꺾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이걸 많이 꺾었다? 그러면 입술도 이쪽 면은 많이 꺾어야 되는 상황인 거구나 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입술은 확실히 면이 좀 더 복잡하죠. 오히려 눈이 그런 점에서는 쉬워요. 눈은 그냥 둥근 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데 입술은 윗입술 튀어나오고 들어간 거랑 아랫입술 튀어나오고 들어간 게 또 사람을 더 또 면 처리가 더 힘들게 만들어지게 하는 건데, 여기는 아랫입술이 튀어나오면서, 자, 원래 그냥 윗입술로만 그리면 여기서 훅 떨어지겠죠. 측면 쪽으로 돌아가면서. 얘는 수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나왔죠. 더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입술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살려준다는 얘기죠.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어찌됐건, 자, 원래 안쪽 입술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방향인 건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랫입술이 밀려 나오면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아랫입술이 튀어나오면서 선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아랫입술의 선이죠. 오차가 이만큼 있죠. 근데 요 이미지가 눈과 거의 흡사하다 이 얘기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면 눈과 입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미간 형태 보면서 눈썹을 붙여주면 됩니다. 얼굴에 이런 그 기울기가 맞아야 되는데 주로 끝과 끝이 항상 맞아야겠죠. 근데 간혹 보다 보면 눈썹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눈썹은 위에 있고 한쪽은 밑에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눈썹도 이 높낮이 요 같은 골격 쪽이기 때문에 높낮이 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표정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면요. 그 다음에 이마죠. 이마에서 머리카락은 주로 M자나 뭐 이걸 M이라고 하고 3자 베지터 머리 약간 요런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머리 까지는 방향, 머리가 까져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점점 3자 머리 형태로 가죠. 이만큼 까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요런 식으로 무난한 M자 형태로 가죠. 머리카락을 그리실 때 항상 앞머리카락의 이미지를 쫓아가시지 마시고 이마에 제한을 놓고 머리카락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머리카락을 그리는데 갑자기 더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 머리카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적으로 보면 보통 눈썹 끝나는 요쪽 눈썹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여기가 그 두개골상 그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고 모서리가 지나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면부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이거는 이쪽 옆머리는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옆면, 이건 정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머리카락이 이런 것도 이제 잘 맞춰야 됩니다. 귀는 코 위치랑 뭐 눈과 코에서 대충 크기를 맞추죠.
목은 귀 뒤에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얼굴을 제가 그리는 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리네요. 자, 표정은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이제 그 눈, 코, 입 요런 방향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다음 또 기회에 얼굴을 그리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요지는 그거죠. 미간과 딱 여기 눈, 여기에서 미간이 나온다. 미간과 그 다음에 뭐 눈에 그런 튀어나와 있는 것과 입술이 튀어나와 있는 그 세기가 비슷하다 보니 어떤 그 표현 방식도 비슷해진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반대편 돌아가는 이쪽 눈이 가장 관건이죠. 지금 이제 이 반대편 눈을 그려야 될 이 면적이 서서히 좁아진다라고 하면, 이 면적이 좁아지면 그만큼 좁은 면적에 눈을 넣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눈꼬리 쪽에다가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눈꼬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돌아가는 눈의 형태를 얼마만큼 자기가 잘 소화해내느냐도 얼굴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작업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는 방향이 되기도 하죠. 이쪽 눈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사실 크게 없죠. 항상 이쪽이 부담이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습이 뭐 좀 더 많이 필요한 고, 자기만의 어떤 요령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봐요. 뭐 제가 어떻게 말로 방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고, 뭐 역시 이제 그려주시는 방향에서 괜찮은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좀 더 확인해 나가는 방식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할 때에는 그 완전 측면을 우리가 연습을 했었고, 거기에서 그 실제 우리가 만화 작업하면서 원고 작업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구도나 연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분 쉬었다 올게요.